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의 횡포와 인도가 중국을 혐오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봅니다. 특히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보면 더욱 그렇죠. 먼저 간단히 역사를 살펴볼까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1950년대부터 시작됐어요. 1962년에는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벌어졌죠. 당시 인도는 중국에 패배해서 악사이친이라는 지역을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2020년에 정말 큰 사건이 터졌어요. 2020년 6월 15일 라다크 지역 가란 계곡에서 중국군과 인도군 사이에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싸움에서 인도군 20명이 사망했고 중국군도 4명이 죽었다고 해요. 근데 말이죠. 중국은 처음에 자국 군인의 사망 사실을 숨겼어요. 8개월이나 지난 후에야 인정했죠. 이게 바로 중국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싸움 이후에 중국은 뭘 했는지 아세요? 인도군이 지키던 60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땅을 차지해버렸어요. 물론 인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위성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땅을 이렇게 뺏어가는 게 21세기에 가능한 일인가요? 중국은 정말 후진국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후 인도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틱톡 같은 중국 앱을 금지시키고 중국 기업의 투자도 제한했죠. 하지만 중국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갔어요. 2021년과 2022년에도 국경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에서 자주 일어났죠. 중국은 이 지역을 남티벳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횡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24년 12월 중국은 티베트의 얄룽창포강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강은 인도로 흘러들어가는데 브라마푸트라 강이라고 불러요. 이 댐이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마음대로 물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가뭄이 들면 물을 안 내려보내고 홍수가 나면 무작정 물을 방류할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상 인도의 생명줄을 중국이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인도 정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지만 중국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우리 땅에서 하는 일이라면서 뻔뻔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행동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을 괴롭히는 나라일 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2024년 10월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듯 했어요. 중국과 인도가 국경 지역 순찰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특히 대푸산과 댐쪽 지역에서 양국 군대가 다시 순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런데 곧바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대선 때문이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중국이 긴장한 거죠.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거든요. 심지어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진정한 화해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술수일 뿐이에요. 실제로 2025년 1월 초 중국은 또다시 도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라다크 지역에 새로운 현을 2개나 설치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 지역은 인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말이죠. 인도 정부는 즉각 항의했지만 중국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오히려 우리 영토에서 하는 일이라며 뻔뻔하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런 나라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일 뿐이에요. 인도 정부도 이제는 중국의 본질을 깨달은 것 같아요. 최근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어요. 특히 국경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죠. 2025년 1월 13일에는 히말라야 지역의 새로운 도로 터널을 개통했어요. 이 터널 덕분에 인도군은 사계절 내내 국경 지역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 함께 쿼드라는 안보 협력체를 강화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모임이죠. 경제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산 제품의 수입도 줄이고 있어요.
대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이런 인도의 태도 변화에 중국이 당황한 것 같아요.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와 중국이 서로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이 공동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이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중국이 한 행동을 보면 그저 빈말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런 행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나라가 세계 이후의 경제대국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중국은 지금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과 갈등을 빚고 있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다투고 있죠. 심지어 러시아와도 국경 문제로 갈등이 있다고 해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까요? 주변국들과 이렇게 많은 분쟁을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중국은 그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변국들을 괴롭히는 나라일 뿐입니다. 특히 인도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인도는 중국과 함께 아시아의 두 거인이라고 불리잖아요. 서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중국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파키스탄과 손을 잡고 있어요. 파키스탄은 인도의 숙적인데 말이죠. 중국은 파키스탄에 무기를 팔고 경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인도를 겨냥한 행동이에요. 게다가 중국은 인도양에서도 세력을 확장하려고 해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의 항구를 건설하고 있죠. 이걸 진주목걸이 전략이라고 하는데 인도를 포위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뻔해요. 여러분, 이런 나라와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국은 그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나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인도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유화적인 태도로는 안 돼요. 중국은 그런 걸 약점으로 볼 뿐이에요. 특히 국경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중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땅은 반드시 되찾아야 해요. 필요하다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합니다. 중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중국 기업의 투자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해야 해요. 대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횡포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해요. 중국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세계 평화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의 이런 행태를 그냥 두고 봐야 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국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